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지가 평상시랑 많이 다르죠? 오늘은 좀 퀴즈를 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점 중에 가장 이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지금 한번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5, 4, 3, 2, 1, 땡. 자, 점 중에 가장 이쁜 점은 뭐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과점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독과점을 엄청 좋아하고요. 오늘 독과점 기업 중 하나인 고려아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으나 요즘에 트렌드에는 확실히 다른 기업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는 트렌드하고 핫한 기업들이 잘 가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뭐 KTNG나 고려아연 혹은 유틸리티 기업들은 솔직히 잘 안 가요. 안 가지만 최근에 제가 유틸리티 기업이나 이런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더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혹은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현금 들어오는 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시장을 많이 경험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과 달리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투자를 하셨고 저도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겪어봤는데, 사실 예수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말에 반대면에 있는 그 의미는 버블이란 뜻인 것 같아요. 실제 실적이 못 따라가는데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버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조금 더 한편은 좀 물론 언제 탈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굳이 그 터지는 시점 맞추려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누가 뭐 옳고 그러다보다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최근에 좀 이런 독과점 기업들을 더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주라든지 이런 부분, 자산주를 알아보는 이유는 현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이 되니까요. 그 자산 가치가 증대되겠죠. 고려아연을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재련하는 기업인데 금, 은, 아연, 연 등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원재료의 가격도 원자재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에 체크를 해보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 또 한번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영상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읽어주는 영상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본 후에 제가 읽어드린 기업들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독자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기업 재무제표에도 응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질문이나 혹은 같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인데요. 뭐 좀 길다 싶으면 네이버에 그냥 마이더스 치셔도 제 블로그가 밑에 내려보시면 떠 있습니다. 그 블로그 오셔서 해당 영상에 포스팅된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의견이나 혹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려아연 20년 반기 보고서 한번 체크를 출발해 볼까요? 자, 반기 보고서입니다. 고려아연이고요. 자, 6월 30일까지 오늘 알아보는 기업의 이름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이거 제가 맨날 읽어드리죠. 뭐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의 교훈은 고려아연이고 연결 대상 종속 계산 21개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설립 일자 및 존속기간인데 종합비철금속재련회사로서 1974년도 8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그로부터 16년 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중소기업 절대 아니겠죠. 자,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동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재련회사로서 비초금속을 재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겠는데 연이 뭐냐면 납을 의미합니다. 납입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 조금 짧아요. 227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제가 올해 11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제 예비 신부가 오늘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길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고려아연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승진한다는 것.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늘 알아보는 코너죠. 4,800만 주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한 주식 총수는 1,887만 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배당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는 배당하는 기업을 엄청 좋아합니다. 보면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와 있죠. 사실 고려아연의 가장 아쉬운 점 배당 수익률이 좀 낮다는 점인데 배당금이 올라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재련회사로서 아연과 연 생산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소분류가 같고 기타 금, 은, 황산 등은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잠시 한마디 드리면 우리가 늘 계속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니까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번 고려아연을 처음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재무제표 보신다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고 재무제표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개를 보셨다는 거는 재무제표 전체의 10%도 보지 않은 겁니다. 10%? 10% 정도 봤다고 볼게요. 10% 정도밖에 안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체크해 드린 부분이 사업의 내용 정도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이거 안 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묻지마 투자하는 거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익계산서는 뭐 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보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석까지 이 네 가지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까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개는 조금이라도 신경 쓰셔서 보시면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의 내용 보고 있는데요.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의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지배회사라면 아까 전에 종속회사가 있었죠. 이건 고려아연을 뜻하는 건데요. 고려아연은 아연 및 납, 금, 은 등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 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라고 했는데 철과 비철금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철은 진짜 철이고요. 비철은 철이 아닌 금속을 의미합니다. 당사 고려아연의 대표적인 제품은 아연인데 아연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와 건설 철판재에 쓰이는 철강의 부식 방지용 도금 원료로 쓰입니다. 아연 도금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연 도금용으로 쓰이고요. 납은 자동차 주요 부품인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며 건설자재, 전선 피복, 방음제의 기초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납배터리, 우리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납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원료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납배터리 하니까 갑자기 아트라스 BX 생각나네요. 아트라스 BX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산업 등의 기초 소재 산업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아연과 납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장 여건인데요. 자, 아연 시장은 중국, 유럽 등의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연 가격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하지만 몇몇 주요 광산이 재가동 속식과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Q가 늘어나는 뜻입니다.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PQ라는 말을 쓰는데요. P는 price입니다. 가격을 의미하고요. Q는 quantity, 양을 이야기합니다. 공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Q가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그 시장 내에서 전체적인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미중 갈등의 심화 등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플라이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가격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가격의 변동보다 더 늘어나거나 수요가 공급의 변동보다 더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조금의 가격 변동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연시장인데요.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 정책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향을 일부 상쇄하며 상반기 대비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하네요. 자, 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연과 연 그리고 은은 사실상 거의 산업재에 가까워요. 근데 금은 안전자산이나 혹은 우리가 치장하는 데도 사용을 하죠. 물론 금도 산업재로 사용되지만 조금 지금 여기 있는 원자재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연준이 향후 2-3년간 제로금리 유지와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발표하면서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죠. 인플레도 계속 유발될 거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실버 투자의 수요와 실버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메달 및 코인의 요 코인은 비트코인 아닙니다. 그 실버 코인 말하는 거예요. 메달 및 코인의 현물 구매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은 가격은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인데요. 아연은 그 당사가 56%, 계열 회사인 영풍이 35%에서 시장 점유율 91%, 거의 독점이죠. 이건 진짜 독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시장은 36%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는 점유율 대신 판매량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점유율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특이한 거는 금은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은은 수출로 소비가 된다는 거. 자, 경쟁 요소입니다. 종합 비철 금속 회사로서 주요 생산품은 아연인데, 아연은 국내 비철 금속 시장에서 우월적인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아까 독점이었죠. 자, 납과 같은 기타 제품은 시장 경쟁적인데, 아연과 납의 재련 설비는 최신 공법을 도입한 최신 시설로서 기술, 품질 면에서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심지어 아연은 독점적인데 우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자회사들인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려아연에 대한 주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고려아연은 그 당사의 주요 제품 아연은 도금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납은 대부분 배터리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은 재활용 용이에서 폐배터리를 이용한 재생연 생산량이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매출에서 대부분 차지한 게 연과 은이에요. 매출에서. 그죠?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60% 넘죠. 아연과 연과 은은 이 세 개는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많이 소비가 되죠. 결론은 어쨌든 4개 제품 다
공통적으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고자산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가격은 계속 내렸습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리고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으나 금값은 엄청 많이 올랐죠. 금값 엄청 많이 올랐고 은값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연과 연은 떨어졌는데 왜 은은 올라갔나요? 얘도 산업재라 하셨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밑에 여기 가격 변동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그 금값의 평균은 2분기에는 그 1647온스당 1647달러고요. 작년에는 130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은은 16달러였고 전년 동기는 15.23달러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가끔 실물 상품들 투자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은을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긴 합니다. 보통 은과 금값의 괴리가 80배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괴리가 조금 벌어지거나 좁혀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미리 찾아 놨습니다. 제가 5월 이쯤에 은을 샀거든요. 은을 샀는데 이때 온스당 1710달러입니다. 그리고 은은 14, 자, 은은 자, 은값 한번 볼게요. 은이 17.68이죠. 자,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러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보는 거니까요. 자, 은인데 1710이고요. 그리고 은은 17.68달러입니다. 나눠보시면 96배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오늘자로 볼게요. 은은 27.25입니다. 자, 금값 한번 볼게요. 금값이 1934달러입니다. 1934달러. 자, 똑같이 보시면 괴리가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금값과 은값의 괴리가 벌어졌을 때 은을 사고요. 그리고 좁아졌을 때 은을 팔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경험적으로 제가 고려아연을 오래 투자하다 보니까 금과 은값의 괴리가 한 70에서 8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은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회사들을 한번 직접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잡설하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SP인데요. 자, ASP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ASP나 혹은 P나 Q나 이런 단어 쓰는데요. 혹은 CR이란 단어 씁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니까요. 알아두시면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SP는 많이 떨어졌어요. 아연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연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ZN이 아연이죠. 아연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PB 납이죠. 납도 가격이 떨어졌고 은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종속 회사들은 제가 스킵을 할게요. 자, 생산율인데, 생산 실적과 가동률인데, 어제 봤던 그 신도리커에 이어서 이것도 보시면 전기 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제품 생산 공정이 가동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가동 중단 없이 24시간 연속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가동률은 100%입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공장을 글쎄요, 이게 100% 진짜 100%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예를 들어서 공장 사람들 돌리면서 그냥 켜놓는다 해서 가동률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연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공장만 켜놓은 상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롤링되고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가동률 100%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쭈쭈쭉 내려갑니다. 자회사는 직접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자, 지배회사 고려아연에 대한 매출의 내용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연과 아연과 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판매 경로 우리가 항상 보죠. 자, 이 부분 보시면 그 독과점 기업의 파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수 판매가 32%고 로컬 판매 및 직수출 비중 68%인데요. 판매 방법은 현금 판매, 어음 판매, 로컬 판매, 일시 또는 구매 승인서 방식이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짱입니다. 자, 보시면 당사 공장 상차도 판매 원칙을 하며 도착도 판매일 경우에 운임 등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판매한다는데 공장 상차도 판매가 뭐냐면 사가는 쪽이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차를 시켜주는 판매고요. 도착도는 이 고려아연에서 차를 보내주는 거죠. 이 경우 운임을 받는답니다. 이게 물건을 제발 사가 주세요 하면 이런 전가가 되지 않죠. 이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자회사를 다 봤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제가 안 봐드리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 읽어봤습니다. 자, 수주사항인데요. 그 아연, 괴나 연괴는 지금 이 100만원인데 이 1조 5천억일 거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1조 5천억이나 수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회사들도 어느 정도 수주사항이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엄청 많네요. 쭉 내려갈게요. 이렇게 제가 안 봐드린 부분도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안 보면 안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 보니까 보시는 버릇을 하셔야 보게 됩니다. 연구개발 부분은 특히나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기업 말고 테크 기업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전 봤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남이 안 봤으니까 나도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셔야 늘어요. 자, 재무제표로 넘어왔고요.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아연이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냐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고려아연이 몇 조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7조 5천억이네요. 7조 약 6천억 정도 되는데 자, 현금성 자산이 8,600억 있고요.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죠. 400억 있고요. 단기 투자 자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뭐 2조 한 3, 4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채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거의 뭐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받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못 받으면 거래를 안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되고요. 재고자산 많죠. 많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현금이 풀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쌀 때 원재료들을 많이 사놓았다면 이게 인플레가 유발되면 나중에 비쌀 때 팔 수 있는 그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재고자산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재고가 좀 많은 거 크게 의미 없다. 이거 뭐 무조건 팔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려도 자산 차익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형성성 자산들 있죠. 거의 한 2천억 정도, 1,500억 정도 있는 게 보입니다. 매입 채무나 이런 그 차입금 항상 체크하는데요. 별 이슈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매우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 뭐 하시는 걸 필요하지만 별 이슈는 없다는 거. 부채가 지금 1조가 있는데요. 1조 중에 5천억이 매입 채무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매출액은 그 작년 반기보다 조금 늘었는데 매출 원가가 꽤 올랐죠. 꽤 올랐고요. 판관비는 이번 3개월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은 좀 줄어들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금 흐름표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같이 한번 스스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 비율이 거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이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 봐드리지만 저는 보고 제 생각에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제끼는 거지만 그게 본인은 또 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매출 채권 아까 봤는데 뭐 크게 이슈 없을 것 같고요. 미수금도 약간 있긴 한데 뭐 이슈가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금 뭐 2조 3조 있는데 뭐 600억 정도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재고자산인데요. 보시면 원재료가 거의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제품이 3,900원인데 제 고려아연의 제품이라면 괴예요. 괴, 연괴, 아연괴, 금괴, 동괴, 은괴인데요. 그건 뭐 어디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재고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재고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좋은 기업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경기가 살아나서 인플레도 같이 일어나면 더 좋은 기업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으나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회사가 너무 힘들 때 고려아연 같은 기업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물론 임직원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장단기 차입금인데요. 제가 어저께 두산중공업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이자율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오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꽤 길더라고요. 자,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인건비는 늘었고요. 자, 여비교통비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죠. 2분기. 자, 많이 줄은 게 보이고, 운반비 보관료도 꽤 줄었고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작년 2Q보다는 비용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려아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인기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재미가 없는 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런 기업들이 하나씩 있으면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잃지 말자가 가장 큰 투자의 1원칙인데요. 다른 구독자님들은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보셨던 고려아연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